오늘은 망막의 이제 시신경 손상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이제 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막. 우리 망막에는 이렇게 그 혈관, 우리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관과 망막에서 나가는 혈관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 내 혈관에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부위가 신장의 사구체 부위, 콩팥의 사구체, 우리 소변을 걸러내는 사구체 부위와 망막에 있는 혈관, 그 다음에 머리, 가장 가는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고요. 그래서 망막에는 이런 혈관들이 있어서 망막을 혈액을 공급시키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시킵니다. 만약에 피가 돌지 않는다면 신경과 세포가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은 산소, 영양분이 공급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피가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동맥으로 들어가서 그걸 공급하고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노폐물과 찌꺼기를 혈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그것이 터지거나 하는 병이 눈 중풍이라는 병입니다. 망막 동맥이나 정맥이 망막 중심부에서 막히거나 주변부에서 막히거나 이제 분지 그 주변부에 막히거나 따라서 중심부가 막히게 되면 시력 상실이 급격하게 올 수 있는, 동맥의 중심이 막히면 시력 상실, 정맥이 막혀도 시력 저하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고, 주변부가 막히면 시력 저하는 없는데 이제 시커멓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거나 뭐가 갈린 듯이 보이거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부로 이제 퍼지게 되면 시력 상실, 중심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붓거나, 또 그게 터지면서 견인성 망막박리, 망막을 잡아당기거나, 또 신생혈관 노폐물과 찌꺼기가 이제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 그 섬유줄을 막아서 신생혈관성 녹내장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해야지 망막이 건강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눈에는 망막에는 이제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각막을 통해서, 가장 바깥인 각막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본 것들을, 빛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광수용체, 말 그대로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여기 신경 다발을 통해서 대뇌 후두부에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우리 이제 집으로 비유하면 전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지거나 또는 전선이 절단되거나 시신경 손상, 시신경 위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신경 손상된 것은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고, 시신경 위축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피가 안 돌거나 해서 이쪽 부위가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그걸 위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가 안 돌면 바짝 말라가는 현상, 그걸 위축이라고 그러고, 시신경 손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또 시신경 염증이 있는데, 시신경 염증은 이제 피복이 벗겨지는 겁니다. 피복이 벗겨져서 피복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 밖에서 전선이 벗겨지면 합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합선이 되거나 또 전선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시신경이 하는 역할,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것을 이 대뇌 후두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손상된 시신경 부위는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또 우리가 본 것을 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또 시신경 염증 같은 염증이 있을 경우는 눈동자를 움직이면 많이 아프고 또 눈이 충혈되고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혈관이 있고 동맥과 정맥, 두 번째는 시신경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죠. 대사작용, 그 광수용체에서 세포들이 대사작용을 하는데, 여기 원추세포라는 것이 황반 부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원추세포 또는 원뿔세포라고 그러는데,
황반 중심부에 이렇게 원추 세포, 원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원뿔 모양으로 생긴 것이 600억 개가 있어서 원추 세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세밀한 걸 보게 하는 역할, 초점. 이 각막에서부터 우리가 뭘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홍채를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유리체라는 투명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있는 부위가 망막 중심부입니다. 황반을 통해서 색을 구분하게 되고 세밀한 걸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중심부가 손상이 되면 황반부 중심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색을 구분을 잘 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세밀한 걸 보질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글씨가 제대로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좀 더 심하면 황반부가 세포들이 600억 개가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황반 변성이나 또는 황반 부종, 또 황반 주름, 또 황반 흉터나 상처, 또 황반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물에 잠기거나 또 그렇게 순환이 안 되거나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이 세포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지도상 시신경 위축으로 황반이 변성되거나, 또 이렇게 맥히게 되면 거기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습성 황반 변성이 되면서 황반부에 출혈이 있게 되고 황반부가 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력 장애나 시야 장애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황반 변성이 90%, 습성 황반 변성, 그러니까 출혈이나 부종이 없는 상태의 황반 변성, 우리가 일반적인 위축, 시신경이 위축되면서 시신경이 제대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황반 변성의 90%를 차지한다면, 이제 10%는 맥히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쪽 조직이 살아나기 위해서. 신생혈관은 새로 만들어지는 원래 없던 혈관이기 때문에 약하고 잘 터져서 출혈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터져버릴 수가 있죠. 살기 위해서 새로 혈관이 만드는 거지만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는 도움보다는 더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혈돼서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도 생길 수 있고, 또 출혈로 인해서 더 시력이 더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손상되게 되면 원추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또 주변부에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부의 막대세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밝고 어둡다든가, 그래서 어디 극장 딱 들어가면 처음에 어둡다가 그 암 적응이라고 그러는데, 어둠에 적응하는 능력이 일반인들은 어둡다가 적응이 돼서 이제 다 보이게 되는데, 망막세포가 손상이 되면, 망막 주변부에 막대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게 이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계속 어두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어두운 데서 생활을 못하는 그 야맹증이 심하게 되고, 또 1조 개의 세포가 피끼리 맥히고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세포 수가 줄어듭니다. 1조 개가 세포가 죽게 되면 숫자가 줄어들면서 주변부 시야서부터 이제 어둡게 변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어둡게 보이고, 시야 각도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180도 가까이 이렇게 본다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90도, 80도, 70도, 내가 보이는 각도가 30도, 20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잘 부딪히게 되고 계단도 잘 못 오르게 되고, 또 이제 주변부 손상만 있게 되면 괜찮은데, 세포가 막 주변서부터 이렇게 죽어서 안으로 줄어들어 오니까, 주변부에서 죽을 때는 시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시력과 연관되는 건 황반부입니다. 중심부, 망막 중심부인데, RP라고 해서 망막세포 손상 있을 때는 세포가 죽어들면서 가운데로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 가운데는 황반부인데 황반부의 원추세포까지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시력저하가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원추세포 손상도 올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시신경 손상, 그 다음에 광수형체인 막대세포와 원추세포, 원뿔세포의 손상, 또 혈류장애가 있게 되면 눈 중풍,
눈중풍도 무서운 병입니다. 눈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순환이 안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시신경의 이 세포들 피가 안 돌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세포나 혈관이나 시신경이나 뭘 먹고 살겠습니까?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빠지는 근본 원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또 흡연. 당연히 이제 황반변성이 있거나 말초혈관에 장애가 오는 질환들은 흡연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안병증이라든가 내 몸에 열이 많거나 혈관성 질환. 왜냐하면 탈을 하는 노폐물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가는 혈관이 여기 모세혈관, 머리카락 크기의 혈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 거기에 고지혈증, 기름덩어리 같은 게 맥히거나 노폐물, 신진대사 장애라는 노폐물 맥히거나 또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노폐물, 또 흡연, 기타 술, 이물질들이 가서 맥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근본은 피와 혈관을 맑게 해야 되겠죠. 세포가 살아나려면 피를 맑게 하는데 피가 뭘 통해서 피가 공급됩니까? 피가 뭘 통해서 공급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를 만듭니다. 음식. 우리가 음식 안 먹고 단식한다고 정치인들이 10일 20일 단식하면 수분만 공급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 피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최소한의 이제 피에 해당되는 링게르나 이제 물을 수액을 공급해가면서 단식을 하는 거지 음식을 아예 안 먹어버리면 피가 만들어지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위장이 역류성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위궤양은 위장이 헐어서 빵꾸 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염이라는 얘기는 위장이 헐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위장 근육이 약해서 잘 헛배가 찬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든가 위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 몸의 핵심입니다. 옛날서부터 아주 큰 병에 걸려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살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병이라도 위험하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핵심은 위장입니다. 뭘 먹어서 여기가 밥통이라고 그럽니다. 밥솥에서 쌀이 들어갔으면 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구멍 나거나 헐거나 또 위장의 근육이 너무 약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고 헛배가 잘 부르고 그런 경우는 병이 걸리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위장의 80% 우리가 밥솥에 밥할 때 밥을 가득 넣고 밥을 하면 밥이 안 되겠잖아요. 밥솥에 밥을 손가락 담글 정도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을 부어서 그 다음에 밥솥에 밥을 하는 것이 가득 넣고 밥이 않잖아요. 이렇게 밥솥에 밥할 때도 적당 넣고 물 붓고 손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물 양을 맞추듯이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0%를 드셔서 소화가 안 되는 노폐물들이 또 피를 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생기는 적을 이제 위적, 담적, 위장에서 생긴 노폐물. 우리가 인체는 피와 수분과 담과 어혈이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혈이라는 건 피가 이제 혈전, 우리가 얻어맞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피멍이 들었어요. 죽은 피가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치거나 얻어맞지도 않았는데 내부에서 피가 순환이 안 되거나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어혈같이 피가 엉깁니다. 그 피가 엉기는 피를 어혈이라고 그럽니다. 담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분이 이렇게 잘 돌고 그래야 되는데 수분이 잘 돌지 않으면 이제 그건 수독,
물로 인한 독소, 그 다음에 우리가 위장에서 생기는 거,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분해가 안 되고, 찌꺼기가, 내가 이제 배가 이렇게 아직 소화가 덜 되는데 밥도 먹으면, 밥솥을 비하면 밥이 아직 안 익었는데 또 부어서 또 밥한다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면 이 소화가 안 된 밥들은 산화되면서 몸에 독소로 사용됩니다. 그걸 담적이라고 합니다. 담의 근본 생기는 원인은 여기가 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침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게 되면 가래가 끓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기관지에 있는 이 여기 이 진액 성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열을 받으면서 쫄깃하게 농축되면서 우리가 가래를 칵칵 뱉으려고 그러듯이 이렇게 여기 위장에 생기는 담음도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자꾸 뭐가 들어오는데 또 소화가 안 될 만한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내가 밥을 하려고 그러면 쌀만 들어오면 좋은데, 그냥 잘 익는 것만 들어오면 좋은데 막 딱딱한 거, 물기 없는 거, 막 인스턴트 과자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만한 거 막 집어넣으면 여기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얘가 입맛만 좋다고, 입에만 좋다고 얘를 위장을 생각 안 하고 마구 집어넣으면 쌓여서 배가 뻥뻥하게 나오고 또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80% 드시고, 또 음식물은 소화가 잘 될 만한 거, 소화가 잘 될 만한 게 핵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익힌 식품, 생야채보다 익힌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된장, 그 다음에 중국식, 아니 일본식 이런 발효된 식품, 요구르트, 우유 같은 것보다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김치도 이제 약간 익힌 거, 그것도 자극적이지 않은 거, 뭔가 이렇게 소화가 잘 될 만한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에 부담이 전혀 없게끔 그렇게 80%, 그다음에 맑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음식을, 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고, 두 번째가 입이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넘어서 이제 내 몸에 피를 만드는 것은 형체가 있는 피고, 입에서 나가는 거, 뭐가 나가죠? 입에서 나가는 건 말이 나갑니다. 말은 생각해서도 나가고 마음에 있는 말도 나갑니다. 근데 이성적인 말보다는 감정에 있는 말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가 거의 아니고요. 사람은 거의 이렇게 감정이나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그 감정을 주관하는 것은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주관하는 것은 말입니다. 뇌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뇌가 생각합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 뇌가 판단합니다. 왜 내가 기분 좋지? 나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러면 내가 왜 행복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왜 행복하지? 뇌라는 것은 여기서 감정에서 느낀 대로 여기 뇌가 판단하고, 오늘 행복해, 오늘 즐거워, 오늘 너무나 오늘 좋네. 그러면 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 호르몬, 도파민, 엔돌핀, 뭔가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하고 웃음을 쫙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입꼬리까지 쭉 올리게 되면, 원래 행복해야지 쫙 웃는 건데, 기분 좋아야지 웃는 건데,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다 서양 애들이 실험을 좋아하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쫙 웃고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도파민이나 엔돌핀은 면역력이 훨씬 세집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피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때 먹은 음식물이 혹시 소화가 안 되더라도 행복해요. 그러면 위장에서 유액도 더 나오고 위장 운동도 빨라지고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피 자체도 훨씬 맑아집니다. 그런데 말로 에이씨, 뭐가 안 좋아, 지금 내가 안 좋거든, 건드리지 마, 뭔가 오늘 뭐 정신 싸놨네. 그러면 얘가 싸나운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화가 나게 되면 심장도 뛰고 되고 몸도 긴장되고 싸울 준비를 딱 합니다. 근육도 뭉치고 또 심장도 뛰고 얼굴도 열도 오르고 눈도 충혈되고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안구 건조도 되고 싸워야 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누군가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도 화가 나면 그렇게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눈에는 중수성 망막염 큰 원인이 됩니다. 눈 안이 붓고 충혈되고 또 안압도 오르고 화가 나면 그렇게 됩니다. 혈압도 오르고 뒷목도 오르고 또 이 화가 나는 것이 되게 되면 밤이 돼도 엔진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 뇌가 이제 인체의 20% 에너지를 쓰는데 일반인들은 화가 나도 금방 꺼지는데 부정적인 마음 화가 나면 그것이 계속 엔진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열받아 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꺼진 거죠. 자동차가 멈췄으면 시동을 꺼야 되는데 이 뇌에서는 화난 이유를 그때까지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얘가 잠잘 때가 됐는데도 계속 뇌는 이유를 찾아야 돼. 왜 얘가 화난다고 그러니까 입에서 화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를 찾아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자꾸 왜 화났지? 왜 막 이유를 따집니다.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뭐 전쟁이 뭐 어디에 났어 뭐 하여튼 뭐가 내 질환 때문에 뭐가 내가 몸이 아파서 자꾸 이렇게 원인을 따지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시동이 계속 걸려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자는 동안에 해독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20대 전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은 11시에 전에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인도 11시, 12시에는 자야지 하루 동안에 우리 피곤했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들을 해독 호르몬이 나와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얘도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열받아 있으면 얘가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데도 피곤합니다. 왜냐면 얘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운동도 안 하고 오늘 피곤한 것도 안 했는데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얘가 계속 일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인체 에너지 20%를 계속 쓰니까 내가 다른 데 써야 될 에너지를 얘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피도 탁하고 중수성 망막염이 원인이 돼서 눈도 붓게 되고 망막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망막도 충혈되게 됩니다. 또 녹내장의 원인도 됩니다. 또 갑상선 항진의 원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가 호르몬을 주관해서 뇌를 좌우하고 눈을 자극합니다. 눈은 여기에는 이제 세포가 망막 중심부에 원추 세포가 600억 개, 굉장히 많죠.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막대 세포가 1조 개. 머리에는 이제 뉴런이라는 이 세포가 1000억 개. 그러니까 눈의 세포가 더 많습니다. 세포가.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더 소중하고 눈은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신경 쓰는 게 급격한 영향을 받습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며칠 확 받아버리면 머리가 검정색이 흰색으로 확 변해버리고 눈도 눈동자가 멀쩡한데 안 보이게 됩니다.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신경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선이 갑자기 확 다 꺼져버리는 거다. 그러면 멀쩡한데 안 보여. 눈동자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한데 안 보여. 청맹증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성 탈모, 또 스트레스성 백발, 흰머리가 돼버리는 거. 그만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망막세포 상피증은 망막세포의 이제 손상은 신경 손상. 망막에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광수형체, 혈관, 시신경. 그래서 광수형체의 손상이 오거나 시신경의 손상이 오거나 또 혈관의 손상이 오거나 그런데 그 중심은 혈관과 함께 혈관 내에 흐르는 피가 맑아야 된다는 거고 피가 맑게 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맑아야 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즐겁고 행복한 말. 딱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즐겁게 사나? 어떻게 하면 즐거운 방법들이 있나? 오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4가지를 합니다. 4가지, 5가지.
먼저 글로 씁니다. 글로 오늘 아침 일기를 쓰던 뭐 글로 그냥 조그맣게 메모를 합니다.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말하고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좀 더 이제 되뇌가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글로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기 5가지. 글로 쓰고 원래 이제 쓰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비유하면 키보드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그 본체에서 이제 입력이 된 거니까 얘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로 쓰고 쓴 것을 말로 하고 또 귀로 듣고 보고 행동하기. 번거로우면 그냥 말하기라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말 하면 긍정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 에너지가 생기면 대사가 빨라지고 피도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됩니다. 암 환자나 이런 부정적인 사람 또 질환이 걸린 사람들은 진동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인데 에너지 덩어리면서 우리가 음파 여기서 나가는 걸 음파라고 그럽니다. 소리. 그런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음파가 처집니다. 힘없어. 자꾸 이렇게 처지고 느려지고 그러면 내 몸의 저항력, 기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가 약하면 피를 순환시키는 에너지도 약해지면서 아까 얘기한 어혈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쳐서 생겨야지 죽은 피인데 기가 약하면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적게 되면서 자꾸 피가 엉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즐겁게 하고 손발도 더 움직이고 더 활동적으로 하고 또 말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솔 톤으로 말도 경쾌하게 내가 아파 죽겠어 이렇게 아파 죽겠거든 이렇게 하면 안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아파 죽겠다는 말은 원래는 안 되는 말이고 좋은 말을 좀 빠른 속도로 더 긍정적으로 좋게 하면 아까 얘기한 피를 맑게 하는 거 먼저 음식 맑게 입에서 나가는 말을 좋게 긍정적인 에너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음파 사람이라는 존재는 파동의 존재면서 에너지인 존재.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도 파형이면서 에너지다 보면 됩니다.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 에너지가 자기의 피와 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드시면서 실천하시면서 또 이런 치료를 같이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도 파이팅!